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의과대학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2022학년도 전형 분석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1차로 먼저 설명을 드렸었던 게 충청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 건양대학교하고 을지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충남대, 충북대, 단국대, 천양, 순천향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양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충청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몰리는 대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약 3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률이 높은 구간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몰라서 못 가나? 경쟁률이 낮은 데를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대부분 아무리 안 돼도 1.20에서 1.25 이내 정도는 와야만 교과 성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남대, 충북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지금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충남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프리즘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2020년도, 21년도 선발 인원이 19명 정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 있는 전형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가 충남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표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 지역에 순천향대, 충북대, 충남대, 단대, 천안, 건양대학교에 5개 학교가 있는데, 을지대까지 하면 6개 학교겠죠. 6개 학교가 있는데, 이 6개 학교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가 충남대학교 프리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남대학교 프리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충남대학교 프리즘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충남대학교의 전체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23명을 뽑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23명을 뽑아요. 학생부 종합 1 프리즘 전형에서 19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2 정원 외선발 농어촌과 저소득층에서 2명과 1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9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26명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는 의과대학에서 전체 선발 비율이 매우 많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 1 프리즘이겠죠. 왜냐하면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을 충남대만큼 많이 가져가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프리즘은 전형의 변화가 없어요. 충남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전형별 변화가 거의 없이 2022학년도도 2021학년도와 동일한 전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프리즘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소리평가 1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소리평가 96.7%, 소리평가로 66.7%를 선발하고 면접이 33.3%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5며 2개 과목 평균으로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을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한 단계가 더 높아요. 그래서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프리즘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19명 선발의 경쟁률이 9.90대 1, 9.0대 1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 평균은 1.2에서 2.04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12.63대 1, 경쟁률이 올랐고, 그리고 평균 성적은 1.13에서 1.37 정도의 성적이 되어졌죠. 요거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남대학교 앞에 입시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남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충남대학교 프리즘의 경쟁률이 9.16대 1이거든요. 9.16.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20대 1 또는 뭐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거고, 단 어떤 조건에 있었을 때, 그게 면접을 수능 전에 만약에 봤었을 때 연세대학교 미래라든가 카톨릭 관동대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되어지면 경쟁률이 보통 1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다운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그런 요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프리즘이 경쟁률이 9.16대 1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거죠. 전년도보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1.13 정도의 높은 교과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하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써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 그럼 학생들이 접근을 잘 안 하죠.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신이 너무 낮아. 그럼 모든 학생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높았다 낮았다를, 교과 성적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좋은 거는 고점에서 원서를 써야 저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원서를 쓰면 반드시 고점으로 간다는 점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충남대학교 프리즘이 전년도에 1.13 정도의 교과 평균을 보이다 보니 학생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9.16대 1의 경쟁률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서 지원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13에서 1.37 정도니까 70% 최저가 1.37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요것보다 내신 성적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어느 정도 내신 성적에 우수성이 있는 분들은 충남대학교 프리즘을 우리가 공략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충남대학교가 전년도에 정시에서 일반 전형에서 최초 선발 인원이 9명이었는데 2월 인원이 9명이었고, 최초 선발 인원이 14명이었을 때 2020년도에는 2월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14명이 24명이 됐고 19명이 28명이 됐거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0명이거나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온 9명이나 10명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에서 왔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전형이 29명, 15명이라고 하면 42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42명 중에서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이월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왜 많을까?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겠죠. 두 번째 생각할 점은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학업적 역량과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미달이 되면 붙는 게 아니야.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그럼 그 인원만큼을 정시로 이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능 최저 말고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내신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충남대학교에 붙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 자체가 높아야 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3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져야만 지원이 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의 비중이 33.3%면 면접의 비중이 꽤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2022학년도도 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면접의 비중이 높고 낮고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거나 실제 대학에서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녹화 방식의 면접이거나 면접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충남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9명, 많은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 그리고 내신 성적을 봤었을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형의 특징이나 모집 인원이라든가 수능 최저라든가 봤었을 때 내가 적절한 요 정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2020년에 12.63대 1이 됐다가 2021학년도에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 되어졌고, 당연히 2022학년도가 되면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제한성이 있죠. 원서 지원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원서를 몰리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조건을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1.17에서 1.2, 1.19에서 1.26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정말 이 정도로 높은 내신 성적이 반드시 필요로 할까? 1.17에서 1.21 정도는 세워야, 최소한 1.20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은 되어야 교과 전형을 대학을 가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맞아요. 실제 그 정도 성적이 돼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1.20 이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1.20이 넘어섰다. 내가 만약에 1.25가 되거나 1.27이 되거나 1.28이거나 1.30인데 교과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면접이 있는 전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수능 최저가 높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어진다면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험난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여기 보시면 1.26에서 1.32, 1.40에서 1.52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충남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과 좀 특징적 차이가 있다면 학생부 종합 프리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2월 인원이 적지가 않아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2월 인원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반 전형에서의 2월 인원은 14명 중에 10명이거나 11명 중에 9명이라고 하면 2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에서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 이게 상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지 못하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신 성적이 1.30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북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충북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1에서 4명, 학생부 종합 2에서 4명, 농어촌에서 1명, 학생부 교과 5명, 지역인재 7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많죠. 정시 일반 전형에서 17명, 지역인재 12명에서 총 5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없어요. 그냥 0명 정도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하고 다르게 그냥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수시에서 다 선발하는 경향들이 크다, 충북대학교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부분이 원서 지원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으면 사실 극소수의 학생들만 뽑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시의 결과들을 가지고서 원서를 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지 모르니까. 근데 모집 인원이 적은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 기회가 되냐면, 모집 인원이 적고 대신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죠, 당연히.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몰리든단 말이에요. 모집 인원이 많으면 학생들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수의 편차가 매우 좁아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적으면 원서 지원의 위험성이 있고, 원서 지원의 위험성이 있다 보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안 하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실제 합격생들끼리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할 때보다는, 한편으로 볼 때는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었었을 때는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회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신 성적에 아주 강점이 있지 못하거나, 내신 성적이 좋은데 비교과에 강점이 있지 못하거나, 간신히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라고 했었을 때는 기회로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2.75대 1이에요. 경쟁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75대 1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66대 1.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27.33대 1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1 같은 경우가 있고 학생부 종합 2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1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은 원래 인원이 처음에는 학생부 종합 1이 6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10명으로 늘었어요. 그렇다가 학생부 종합 1과 2로 나눠서 선발하게 되어지면서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1이 4명으로 인원이 줄죠. 인원이 4명이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해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누가 붙고 떨어질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추천드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원서를 쓰신다는 거는 그냥 의미 없이 원서를 쓰는 거죠. 더군다나 경쟁률 자체가 27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도 대부분 붙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원서를 쓴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27대 1 정도의 경쟁률에 4명 선발이면 결국 학생들이 원서를 쓰긴 써야 되고 수능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걸쳐놓는 정도의 원서 지원이 됐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런 원서 지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2 같은 경우가 올해 새롭게 신설해서 뽑는 거죠. 전형은 원래 있었지만 의예과에서 선발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선발을 하게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1과 2의 차이점은 1은 수능 체제가 없고 2는 수능 체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2는 서류평가 100%인데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 등급하고 2과목 평균을 주니까 수능 체제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 이런 대학은 사실은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몰린다 하더라도 점수폭이 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막 섞이다 보면 결국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사실 다른 대학에 붙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4명 선발 인원 내에서 100% 충원이 돼봤자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원서 지원에서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구간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써도 역시나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5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보신 것처럼 2019년도에 등급 평균이 1.09이다 보니 결국은 2020년도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다시 등급 평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모든 분들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그걸 원서를 써요. 이상하죠?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2022에 원서를 쓰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고 2022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의 예를 보는 것처럼 2019년도에 등급 평균이 높았어. 1.09.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 원서 지원을 꺼리죠. 꺼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죠. 경쟁률이 낮으니까 1단계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2021학년도는 어떻게 돼? 학생들이 또 몰리죠. 이 과정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항상 고점에서 원서를 쓰면 저점으로 가는 거고, 저점에서 원서를 쓰면 고점으로 가는 거예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서를 쓰는 건 바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우리가 입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입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서 지원의 구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설령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 수능 체제가 안 돼, 비교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의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인재 전형은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 달라지는 점은 충북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2에서 2020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1은 종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설립평가 100%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형 방식이 바뀌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이 4명 학생부 종합 1 여기는 수능체제 미반영이고 2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이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매우 극소수고 경쟁률이 근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단국대 천안은 2018, 19, 20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도 없고 경쟁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단국대 천안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원서를 쓰는 학생들 또 붙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 쓰죠. 그럼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서울 주요 대학에 있는 상위 구간을 빼고 나면 가천대, 아주대,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경북대 이렇게 집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 6개 안에서 반드시 거치는 대학에 해당이 되어지고 단국대학교 천안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나 아니면 가천대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하위 5위에 2개 과목 평균을 두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거쳐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올릴수가 몰릴 수밖에 없고 보여지는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2.07, 1.72, 1.9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낮습니다.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는 왜 낮을까?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가 나에게 유리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신 성적이 낮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대학에서 내신 성적보다 뭐를 중심으로 뽑는다는 얘기냐면 내신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활동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활동 역량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진다는 것은 고등학교의 유형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 중심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모집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활동 중심의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안 되지만 나는 의대 한번 꼭 가보고 싶어. 내가 내신 성적이 1.9야. 나는 수능 최저 맞추면 단국대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의대 입시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것들처럼 대학도 많은 대학들이 있고 많은 전형이 있고 많은 선발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들이나 또 대학에서 평가 방식에 적합한 유형이나 고등학교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점들 이해하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우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어떻게 평가해서 뽑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단국대 천안에 대해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국대 천안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도 거의 없어요. 2021년도에 1명, 2020년도에 0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에서 합격생들을 다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경쟁률도 높고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이월시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2020-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죠. 하나도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명, 21명, 6명, 7명 정도에서 38명, 정시에서 3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6명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정 7명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순천향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들이 있다. 건양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능체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실제 합격생들이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평균 성적이 1.17 정도,
정도, 2019년도에 1.19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최저 성적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최저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1.17에서 1.45 정도 되어지면 나는 1.35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려면 적어도 1.19, 1.17처럼 1.20 정도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개의 전형의 특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 4개 영역 등급 합 6,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도 전형 방식으로 독해돼요. 학생부 교과 100%고 4과목 등급 합이 6, 수능 체제는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정도가 높은 거고 6 정도가 되어지면 약간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는 다단계 전형이죠.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면접 30%고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순천향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제출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는 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가 바뀌고 정시 비중 늘어나고 막 교과 성적 엄청 늘어나고 그러면 마치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가 특히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관리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말씀드렸어요. 학생부가 왜 중요해? 첫 번째,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면접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였다면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학생부만으로 면접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결국은 학생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역할, 교사추천서의 역할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기술적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서 뭐가 높아졌어? 1단계 배수가 높아진 거예요. 3배수에서 4배수, 3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면접이 뭐 중심으로 진행을 해? 대부분 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대학을 간다면 의대를 정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재수생의 숫자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는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또는 의대 학사 편입학을 통해서 결국은 의학계열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혔죠. 아시는 것처럼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진행하는 학교가 현재 의전원 3개, 치전원 3개밖에 없고, 의전원도 건국대 글로컬,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인데, 강원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건국대 글로컬은 2024학년도까지만 의전을 유지해요. 약대도 작년에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신입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 수능 공부를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의학계열을. 정시로 가려고 생각한다? 그럼 최소한 2년 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수까지 할 자신이 있거나 4수까지 할 자신이 있으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어떻게든 돌아서라도 가겠다. 돌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 다 갑니다. 하지만 의학계열을 돌아서 간다고 가는 게 절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아,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올바르게 전략을 잘 세우고 학생부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다면 많은 대학들, 많은 전형 안에서 우리가 입시의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의대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나 정시 합쳐서 뽑는 인원이 약 3,000명 정도의 모집 인원, 38개 대학의 많은 다양한 전형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반드시 틈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략과 자신만의 대학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은 거의 0명이에요.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는
수시에서 대부분 다 인원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순천향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죠. 대학 입시가 합격 가능성이 뚜렷해진다? 합격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했었을 때 결국 합격 가능성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능체제,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기타 뭐 면접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근데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수능체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다란 조건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 엄청난 조건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죠, 경쟁률이. 그리고 수능체제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결국은 표준화 학력지표는 내신 성적이에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이 적은데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면 사실상 내신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20명, 21명 정도 되어지면 안정적인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21명이었을 때 전년도의 경쟁률이 15.76, 13.86,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경쟁률이 낮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학생부 등급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이 1.03, 0.05 평균이야 이게. 최저치가 1.09, 1.15.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수능 최저가 높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발표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려보실 반드시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항상 고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1번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낮다는 거고, 경쟁률이 낮고 학생들이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 그 비율이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순천향대는 수시에서 정시를 이후를 시키지 않고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학생부 등급 성적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려보시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충북 지역의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었는데 좀 생각할 점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표로 하나씩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얘기도 그렇지만 또 보시는 분들 우리 직접 하나씩 분석해 보시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수능체제, 비교과 등등등에서 가장 적합한 대학은 어디인가? 또는 전략적으로 원서를 썼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2022학년도에 원서를 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따돌리면서 합격권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해서 또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표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칠판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